이어서 296페이지 30번 하이므나 이론 보시도록 하자고요. 하이므나 이론에서 출제가 되게 되면은 코엔의 비행적 하이므나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밀러의 하층 계급 주요 관심사 이론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코엔하고 밀러를 대비시키는 문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확대시켜서 출제가 된다면 페라쿠티와 울프강의 폭력 하이므나 이론까지도 하이므나 이론에서 다루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 하위계층의 비행은 범죄적 하이므나, 갈등적 하이므나, 은둔적 하이므나 세 가지 하이므나가 지역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 클로드와 올린이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클로드와 올린은 폭력적 하이므나, 갈등적 하이므나, 은둔적 하이므나로 분류하였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와 올린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던 하이므나는 범죄적 하이므나, 갈등적 하이므나, 은둔적 또는 도피적, 퇴행적 하이므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것을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고, 나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계층, 중류사회의 성공 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쥐좌절이라고 하는 문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은 코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코엔은 클로드나 올린이나 머튼과는 달리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중위계층의 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위 좌절로 인해서 문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행적 하이므나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엔은 클로드 올린하고는 어떤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에 있어서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비행 하이므나는 비실리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비공리적, 비합리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실리적인 것이 하이므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악의적인 특징. 그래서 악의적, 이것도 파괴적 경향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반항적 또는 부정적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변성, 변덕, 다변성 내지 변덕,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단기, 쾌락주의, 집단, 자율성이라는 그 하이므나 특성 6가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라에 있어서 클로드 올린의 대표적인 그 저술이 비행과 기회이죠. 그래서 이 비행과 기회에서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을 제시를 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저서에서는 불법적인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래서 합법적 기회 구조만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기회 구조까지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고 주장함으로써 머튼의 이론을 좀 더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머튼은 하위계층 사람들은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중상류계층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은 클로드 올린은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 기회마저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기회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하이므나, 범죄적 하이므나, 갈등적 하이므나, 은둔적 하이므나로 구분한 것이지, 합법적 제도적 기회의 차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하이므나를 구분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걸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과 기회의 차별성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른 세 가지 하이므나가 형성된다고 봤다 하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불법적 기회냐 합법적 기회냐
가지고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다음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신체적 강건함, 싸움 능력 등을 중시하는 그 강인함, 이것은 모자 가정 가구를 그 배경으로 하는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에 있어서 6가지 중점 관심 중에 하나이죠. 굳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강인함, 강건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나머지 5가지 하위계층만의 중점 관심 하게 되면은 트러블, 말썽거리, 사고치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트러블. 그리고 터프니스, 스마트니스, 약삭발음, 영악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스마트니스. 페이털리즘, 운명주의, 오토노미, 자유분방, 자율성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6가지 그 하이문화의 특징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30번은 이렇게 코엔, 밀러, 클로드 올린까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번의 별표를 3개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31번 방금 살펴봤듯이 코엔의 부정성, 악의성, 파괴적 경향, 비합리성 또는 비공리성, 자율성이 아니라 그룹 오토노미죠. 그래서 그룹 오토노미는 코엔에 의해서 주장이 된 거고, 집단 자율성. 그리고 밀러는 오토노미, 자율성 또는 자유분방이라고 번역되는 하위계층만의 중점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31번도 그런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32번에 있어서도 별표 2개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하임나의 의미,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하임나 이론에 속하는 여러 견해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그 집단이 지배집단은 문화와는 상이한 다른 가치나 규범체계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결과가 범죄와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하는 것. 그래서 하임나 이론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하임나 이론은 하이문화의 어떤 내용과 특성 때문에 범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코엔은 하위계층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사회적인 가치나 태도를 옹호하는 비행 하이문화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코엔의 이론은 비행문화 형성 이론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하이문화의 형성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 4번 비행 하이문화 이론은 중산층 또는 상위계층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자, 사회 구조적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했죠. 자, 5번처럼 이렇게 코엔하고 밀러를 뒤바꾸는 문제가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치기, 트러블, 강인함, 터프니스, 기만성, 영악함, 흥분 추구, 운명주의, 자율성, 이 6가지 중점 관심, 하위계층만의 중점 관심을 제시한 학자는 밀러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코엔의 이 6가지 하이문화 이거 특징하고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 5번 형태처럼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 대신에 여기에 집단 자율성이 뜻하는 그런 거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위계층의 그런 거 특징 하게 되면은 내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그 강한 단결력을 보이면서도 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그 특징이다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고 금기시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 재미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 악의성, 사악성 또는 파괴적 경향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법 위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릴과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법 위반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것. 이것이 비공리성, 비실리성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반항성 또는 뭐 부정성, 어긋나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하이문화의 코엔에 의할 때 하이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항 형성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은 기존의 지배 문화나 인습적 가치에 반대하는 경향을 가진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반항 형성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반항 형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반항 형성 그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중시하는 가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의 가치와는 정반대적인 그런 가치를 형성한다든가 중위계층의 그런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반대적인 규범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라면 이것에 반대적으로 잘 뛰어놀고 잘 싸우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든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기 쾌락주의 이것은 순간적인 쾌감, 쾌락을 위해서 미래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만 즐거우면 되지 내일 죽어도 좋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폭주를 즐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 쾌락주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행복 추구가 아니라 이런 순간적 쾌락, 단기적인 어떤 쾌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전문적인 전공보다는 다방면의 재주 잡기 또는 융통성을 중시하고 이러한 다방면의 재주 잡기를 이용해서 갖가지 일탈적인 행동을 행하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6가지 하이문화의 특징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코엔에서 깊이 있게 출제가 된다면 이 코엔의 이 하이문화의 특징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 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자 33번에 클로드 올린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범죄가 조직화된 지역에서는 범죄적 하이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마피아 같이 성인 범죄 조직이 잘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마피아의 어떤 범죄 수법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생활하는 지역이다 하는 거죠. 범죄적 하이문화. 그래서 범죄적 하이문화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조직적인 재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했어요. 반면에 갈등적 하이문화와 도피적 하이문화가 형성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성인 범죄 조직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등적 하이문화 지역과 도피적 하이문화 지역에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적 하이문화와 도피적 하이문화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갈등적 하이문화는 통제가 약화된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행동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했어요. 그러나 도피적 하이문화는 폭력적인 어떤 분풀이 행동마저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제가 강하게 미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중 실패자에 해당하는 것은 도피적 하이문화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범죄 발생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범죄적 하이문화 지역이 범죄 발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갈등적 하이문화고 도피적 하이문화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적게 범죄가 발생이 되는 문화이다. 이렇게까지 그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클로드 올린에 있어서 세 가지 하위 문화의 그런 그 특성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범죄적 하위 문화 하게 되면은 폭력 범죄가 아니라 재산 범죄고, 그리고 개개인의 그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재산 범죄다. 그리고 이 범죄적 하위 문화 지역에 있어서는 인습적인 어떤 이 조직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런 조직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 성인 집단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잘 통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갈등적 하위 문화는 키워드가 뭐야? 비조직적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하는 거. 그리고 도피적 하위 문화는 머튼의 도피형처럼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위 문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34번에 있어서도 아노미 현상을 비행적 하위 문화의 촉발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머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자, 클로드 올린의 이론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론의 형성 역사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무슨 이론을 결합시켰다? 그렇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결합시켰고, 그리고 당연히 이 하위 문화 지역 이것은 슈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의 영향을 받다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 2번 성공이나 출세를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머튼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튼은 이렇게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신형처럼 그러한 범죄 행동을 많이 행하게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기존의 성인 범죄 조직마저 없는 지역에 있는 갈등적 하위 문화나 은둔적 하위 문화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범죄적인 수단과 기회마저도 제대로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죄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도 이렇게 범죄적인 조직을 통해서 그런 수단과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적인 방법으로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머튼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 3번 범죄적 하위 문화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공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화된 성인 범죄자들의 활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범죄적 하위 문화 맞죠? 다음 시험에서는 이것을 갈등적 하위 문화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예요. 자, 4번 성인들의 범죄가 조직화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비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갈등적 하위 문화가 형성되는데, 범죄 기술을 전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비폭력적이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를 주로 저지른다. 그래서 비폭력적이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를 많이 범하는 지역은 범죄적 하위 문화 지역이죠. 그래서 갈등적 하위 문화는 비폭력적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개별적인 범죄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 5번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비합법적인 수단도 결여된 사람을 이중 실패자로 분류되는데, 넓은 의미로 이중 실패자는 갈등적 하위 문화도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은 갈등적 하위 문화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지만은 이 도피적 또는 은둔적 또는 퇴행적 하위 문화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이중 실패자 코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피적 또는 은둔적 또는 퇴행적 하위 문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합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불법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 기회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머튼과 차이가 있다 하는 거. 도피적 하이문화는 마약 소비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 여기서 갱이라는 것은 그냥 비행 집단 정도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어떤 뭐 체계적인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 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진의 정도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 집단 이런 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3번에 있어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으로 하이문화 형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퀴니의 갈등 이론으로 하이문화 형성을 설명했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자주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 플러스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를 결합시킨다면 슈아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까지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놓도록 하세요. 4번에 있어서 비행 하이문화, 비행적 하이문화를 갈등적 하이문화, 폭력 하이문화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자 했죠. 갈등적 하이문화, 범죄적 하이문화, 도피적 하이문화로 구분한 거. 36번도 기본적으로 2번 보시면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기의 차이가 그 지역의 비행적 하이문화의 성격 및 비행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여기서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기의 차이가 맞는 거지 합법적 제도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2번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기회의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 하이문화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점을 확실히 알아둬야 해요. 자, 3번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머튼의 가정을 개성한 것이 아니라 비판해가지고 그 점을 보완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비행적 하이문화 세 가지 하이문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범죄적인 가치나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가장 많은 문화가 범죄적 하이문화지 갈등적 하이문화가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범죄적 하이문화나 갈등적 하이문화 뒤바꾸는 함정 문제도 항상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36번에서 별표 3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상 응용지문까지 정리해서 정리를 끝내도록 하세요. 37번 코엔 주로 사회학습 이론의 틀을 피는 것이 아니라, 자, 코엔의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 넓게 말하면 긴장 이론이죠. 그래서 코엔 아니나 클로드 올린은 머튼의 아노미론 내지 사회적 긴장이론의 틀을 빌어가지고 비행 하이문화를 발전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정리했듯이 이 긴장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머튼의 아노미론,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 에구뉴의 일반 긴장이론이 긴장이론의 범죄에 속하고, 이러한 긴장이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따르드예요, 듀르켐이에요. 그렇지. 따르드하고 듀르켐을 또 잘 뒤바꿔요. 그래서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이론, 긴장이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항상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져 나가야 돼요. 자, 2번에 있어서 비실리적, 악의적,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B자를 빼앗뜨리고 실리적이고 악의적이고 악의적 또는 파괴적 이렇게 바꿔도 맞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 3번 중간계급, 중산층 계급
중위계층인데 이것도 뭐 중간 계급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정확한 개념으로 쓰지를 않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요. 자, 중간계층의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 청소년들이 하이문화 형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문화적 혁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행적 하이문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가리켜서 문화적 혁신이라고 한 거예요. 4번에 있어서 경제적인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긴장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머튼의 입장이고, 또 이러한 그 입장은 클로드 올린의 입장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코엔의 경우에는 중간계급의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그 부적응이 긴장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37번 1번 이거 틀린 선지니까 다시 한번 코엔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틀을 빌어 가지고 형성된 이론이다 하는 거. 프로이트 영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동 형성 과정으로 하이문화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코엔이고, 고유하게 하이문화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다? 밀러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코엔은 밀러하고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8번 별표 2개 하고, 자, 1번 하위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중점 관심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니면 뭐 주요 관심사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다 같은 말이야. 관심의 초점, 중점 관심, 주요 관심사에 따르는 동조 행위로 보았다 하는 거. 그래서 밀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위 계층 청소년들의 행동들은 자기들의 여건에 비춰서 그들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보편적인 가치 기준인 중계층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일탈이고 범죄로 규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밀러의 이론은 뭐다? 하이문화 이론이면서 긴장 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이론의 범죄에 속한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엔의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하이문화 이론이면서 갈등 이론이 아니라 긴장 이론에 속한다 하는 것. 그러나 밀러의 이론은 하이문화 이론이면서 긴장 이론이 아니라 갈등 이론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자, 2번 하위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코엔의 그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그 독특한 하위계층 자체가 집단 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자, 그래서 밀러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2번 선지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당연히 3번은 클로드 올린이고 4번 하위계층의 대체 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가, 다른 가치가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고,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집단, 즉 중상위 계층에 의해서 범죄적 일탈적 행위로 간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밀러의 이론은 갈등 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가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제도적 심해 불균형 나오면은 바로 떠올라야죠.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핵심적인 설명이다 하는 거. 경제적인 제도는 지나치게 강조하고 비경제적인 제도는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비경제적 제도인 가정이나 학교나 어떤 종교에 의해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는 아노미가 발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떠받치는 4가지 그 가치가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다루고 있죠. 4가지.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 사조와 경제 제도의 그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미국에 심각한 범죄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떠받치는 4가지 그런 문화 특징. 첫째 뭐였어요? 성취지향이지. 수단의 정당성
이런 것은 중요시하지 않고 오로지 성취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문화다. 성취 취향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개인주의이죠. 공동체주의 문화가 아니라 개인주의. 그리고 모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떤 거에 부의 성취, 큰 돈을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하는 것. 이런 물질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보편적인 특징, 보편주의죠. 그 다음에 황금 숭배주의 해가지고 네 가지 아메리칸 드림을 떠받치는 문화의 특징. 다음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에구뉴는 긴장 이론이면서 일반 긴장 이론을 주장했다. 일반은 그러니까 미시적 수준의 이론을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층에 따른 긴장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제도적 심의 불균형에 따른 그런 거시적인 긴장이 범죄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긴장으로 보면서 이런 개개인의 어떤 스트레인, 긴장,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분노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을 때 범죄 행동으로 풀려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고니의 일반 긴장 이론의 그러한 특성 설명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 워튼의 아노미 이론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시적 수준이 아니라 미시적 수준의 범죄 이론이다. 그래서 다른 긴장 이론은 모두가 다 거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이죠.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 이론과 같은 긴장 이론,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거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이야. 그렇지만은 에구니의 일반 긴장 이론은 미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이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켜 가지고 범죄를 발생시키는 그런 근원적인 요인이 뭐냐 하는 거. 그래서 목표 달성의 실패. 이건 출제 잘 돼요. 그래서 목표 달성의 실패 했을 때 이 스트레스, 긴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의 실패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기대와 성취 사이의 불일치, 괴리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의 실패와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이것은 한 묶음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지 부정적 자극의 소멸이 아니겠죠. 부정적인 자극이 소멸되면 오히려 더 쾌적해지고 만족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런 걸 잘 바꿔요. 긍정적을 부정적으로 바꾼다든가 소멸을 발생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지 긍정적 자극의 발생이 아니겠죠. 또 반면에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 범죄 발생 원인, 부정적 감정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리얼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이렇게 바꾸겠죠. 긴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긴장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잘 해소시킨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이러면은 범죄와 관련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 분노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범죄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구뉴의 일반 긴장이론, 그리고 에구뉴와 메스너와 노젠펠드도 잘 뒤바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긴장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에구뉴이고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메스너와 노젠펠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억 모든 사회 인과학적인 집단의 범죄 행위와 비행위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머튼이나
클로드 올린처럼 하위계층의 긴장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긴장 내지 스트레스를 범죄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니은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범죄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미시적 수준의 범죄 이론으로 볼 수 있고, 긴장 원인의 복잡성과 부정적 감정의 상황들을 밝혀내어 결국 아노미 이론을 가장 폭넓게 확대시킨 것이지 축소시킨 게 아니죠. 부정적 자극의 발생. 자,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부정적 자극의 발생. 뭐 폭행 피해를 당한다라든가 뭐 학대를 경험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죠. 부정적 자극의 발생.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고, 부모의 사망, 이것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아니라 어때요? 긍정적 자극의 소멸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며시 앞뒤를 뒤바꾸는 그런 거 문제, 이런 것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목표 달성의 실패 내지 기대와 성취 사이의 그 괴리, 그리고 긍정적 자극의 소멸의 사례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발생 사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 42번에 있어 세 가지 긴장 원인 유형. 자, 세 가지 목표 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를 하나로 묶는다면 세 가지 긴장 원인이죠. 자, 그래서 수년 동안 부모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사람. 이것은 뭐예요? 학대를 받는 것,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거, 만족스러웠던 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학교에서 기대한 점수를 받지 못해가요 속상한 사람. 그래서 목표 달성의 실패 또는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긴장 원인.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이것은 오히려 심리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생물학적인 이론에서 범죄 원인으로 보는 것이지, 일반 긴장 이론 같은 사회학적 이론에서 범죄 원인으로서 제작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 밀러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말썽거리 사례가 뭐냐. 그래서 싸움이나 폭주 등 문제 행동을 유발할수록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것. 트러블. 터프니스. 연약하고 감성적인 것은 부정하고 굳세고 남자답고 강인한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악함, 약삭 빠름, 사기나 도박 등과 같이 남을 속임으로써 영리함을 인정받는 것. 자, 운명주의, 이것은 세상만 사는 자기 의도대로 되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이 팔자소관이다.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고 보는 것이 운명주의였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유분방 또는 자율성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토노미에 해당하는 거죠. 44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밀러와 코엔 비교하는 거. 하위계층 비형을 중류계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코엔이고, 하위문화가 독특한 문화로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밀러이다 하는 거. 자, 2번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대체문화 또는 하위문화 같은 말이에요. 대체문화, 부문화, 하위문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위계층의 그런 거, 하위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가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고,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집단에서 범죄적 일탈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하위문화의 특징 때문에도 하위계층 사람들은 많은 범죄를 범한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위계층의 행동들은 법률이라든가 중상위 계층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많이
비행이나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도 하위계층 사람들은 중상위계층에 비해서 높은 범죄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밀레 이론은 갈등 이론의 특성도 강하다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했고요. 자, 45번에 별표를 해가지고 별표 2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총 정리를 끝내도록 하세요. 밀러는 반항문화로 보았다 하면 틀린 선지지만 독자적인 문화로 보았다 하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6가지 관심의 초점, 중점, 관심, 출업을 말썽거리 또는 말썽으로 번역하게 돼요. 사고치기, 말썽거리, 강인함, 강건함, 그리고 이 강하고 투박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겠죠. 강인함. 그리고 영악함, 약삭발음, 기만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흥분추구, 운명주의, 자율성, 6가지 정확하죠.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위계층의 문화는 중류계층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 일탈로 간주한다. 이것이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4번에 있어서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의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위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위문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코엔이지 밀러가 아니다 하는 점. 46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47번에 있어서 1번 코엔의 하위계층의 비행이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자, 다음 시험에서는 코엔 대신에 밀러를 하게 되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클로드 올린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이렇게 중화기술 이론을 살며시 뒤바꿨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켰다 하는 거. 3번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중류계층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밀러이다 하는 거. 울프강과 페라쿠트의 폭력 하위문화 이론에 있어서는 이런 폭력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력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 지역이 있다. 그런 것 지역에 있어서는 폭력을 일상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 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이루어진다. 자, 그걸로 인해서 살인범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 설명이죠. 그래서 페라크티가 울프강의 폭력 하위문화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자신의 명예, 집안의 명예는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것 특징. 자, 그래서 울프강과 페라쿠트의 폭력 하위문화 이론까지도 다시 한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48번 보시면은 코엔의 비행 하위문화 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출제한 거죠. 그렇지, 코엔의 하위문화 이론 자체를 기술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판이라는 점을 좀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냥 가볍게 읽어가지고 코엔의 비행 하위문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선입견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차하면 이럴 때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점이 어떤 것인가. 자, 1번 청소년 비행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전가했다 하는 것은 코엔의 이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코엔의 이론은 합의론의 바탕을 둔 긴장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급진적인 그런 거 갈등이론, 즉 비판범죄학 이론이나 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처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 하고 설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코엔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이 없다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코엔이나 클로드 올린 이런 하위문화 이론가들은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반응을 보여가지고 하위문화가 형성이 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그 청소년 비행은 이런 집단적 반항으로 반항 내지는 반응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그 동기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코에네이로이나 클로드 올리는 그러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하위층 청소년들 중에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 청소년들이 많다. 그런데 이 코에는 비행적 하임라이에서 사유화된 대다수의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이런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4번에 있어서 비행 하임라이로는 중산층 또는 상류층 청소년들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 이론 전체에 대한 비판에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49번에 있어서 사회 과정 이론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 사회 과정 이론, 즉 미시 범죄학 이론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